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8월이 끝났네요. 이제 상큼하고 싱그러운 가을 9월이 첫날이 시작이 밝았습니다. 이번 9월 달에도 우리 친구분들 좀 대박나고 좀 시장에서 잃지 않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좀 희망과 럭키가 있는 행운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좀 올라가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전형적인 약세장이 나타났는데, 이유는 뭐 특별하진 않아요. 네, ADP 고용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올랐다가 막판에 이제 월말 시장,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어제도 상승을 했죠. 네.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버티면서 상승하는 원인이 그 퀄리티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자금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물가도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물론 이제 환율은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안정적이고,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괜찮고,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어떤 아시아 시장에서의 그 어떤 자금의 피난처로 한국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요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고용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죠. ADP가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도 강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만 또 갈 수 있나? 이 질문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만 또 갈 수 있나? 대답은 저는 sure, why not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세 번째로 이제 태조 이방원의 뉴 버전이 좀 필요하다. 기존의 태조 이방원이 갔다면, 예를 들어서 태조 이방원 내에 종목이 다시 압축이 된다든지, 새로운 종목군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뉴 버전이 좀 필요하다. 기존의 태조 이방원이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힘에 좀 붙이는 면은 보인다. 이 안에서도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들은 좀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베리어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태조 이방원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거나 뉴 버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단기 매도가 장 초반에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이틀간 올랐으니까 이익을 실현하는 초단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러한 꾼들의 매도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장은 목요일까지, 오늘까지는 충분히 강보합으로 끝날 확률은 충분하다. 대신 문제는 어느 종목이 오늘도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작두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0.88%, 나스닥은 0.56%, S&P는 0.78%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다 갖다 부어버린 거죠. 아마 월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월말이기 때문에 뭔가 좀 포트폴리오를 월말까지 좀 줄이자,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서로 전략을 짰겠죠. 좀 줄이고 가자. 이런 것들을 월말까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막판에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어떤 생각과 추측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일을 하죠. 9월달은 어떻게 작전을 짤 것인가. 그럼 일단은 좀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가자, 뭘 좀 바꾸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마 말일자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제 영국은 1.05%, 프랑스는 1.37%, 독일 0.97%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제 니케이도 빠졌죠. 네, 상하이도 빠졌는데 한국과 그리고 대만만이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뚝심 있는 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뚝심 있는 장을 보이는 게 참 오랜만인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새로운 글로벌 자금 시장의 피난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아침 한국경제TV가 제안한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8월 ADP 민간 고용이 13만 2천 명으로 예상을 하했다. 얼마를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행 총재가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 이제 페드 관련된 사람들 일관되게 한목세를 지금 내고 있죠. 기대감을 갖지 마라. 연준 피봇을 기대하지 마라.
유로존 8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해서 9.1%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네요. 네, 유럽도 22가 75bp 금리 인상의 설이 나오고 있네요. 75bp 대단합니다. 제가 봐서는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9월 22에서 75bp 금리 인상 전망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오미크론 특화된 화이자나 모더나의 새 백신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 관련주들은 다 하락을 했네요. 이제 백신 관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금 숫자가 몇만 명이다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뭐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감화로 이미 가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PCR 검사를 이제 곧 해제하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떴는데 어제 또 미국은 여행주와 항공주가 내려갔는데 이것도 단기적일 것이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박차를 가하겠다. G7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지고 있다. 가격을 위를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새로운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를 좀 옥죄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도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3.5%다. 2분기가 3분기 연속 둔화세가 끝이 났다. 예. 그래서 인도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독특한 모습이네요. 모든 나라들이 다 GDP가 하락하는데 인도만 하락을 좀 끊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공급원을 그나마 대안을 해주는 게 지금 인도죠. 네, 인도,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중국의 대안으로 물량이 인도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인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요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달러 지수는 108.69 살짝 빠졌는데 달러 지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108을 지수를 내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있네요. 어제 한국도 이제 환율이 크게 오르다가 다시 밀리면서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한번 좀 더 강세로 돌아설 모습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달러 지수가 105까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강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환율과 금리는 자원과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환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가거나 내려가면 자금 움직임과 이동이 크게 일어나고 금리도 마찬가지죠.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어떤 기준을 넘어가거나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 안에서 그 내부에서 자금의 순환이익 주식에서 채권으로 간다, 채권에서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자산과 자원 배분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중요한 거죠. 네, 이것은 배분의 그 나침판과 같은 자본시장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서 민감하게 봐야 되고 늘 집중해서 움직임의 추이와 경향, 움직임을 꼭 봐야 되죠. 네, 금일 WTI 추이를 보면 2.58% 하락하면서 90.56달러. 90달러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봐서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80달러대로 내려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WTI가 좀 더 내려와야죠. 네. 미국 금리 추이를 보면 3년짜, 2년짜리는 3.47. 어제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0년짜리는 3.16, 5.4bp 올랐네요. 그래서 2년과 3년이 31bp, 어제 34bp였는데 마이너스 31bp로 스프레드가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06 하락했네요. 근데 BOA가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 9월 16일 날 발표된 신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애플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최근에. 테슬라 한번 봅시다. 우리 테슬라는 이제 못 일어나네요. 0.75% 하락하면서 275.61달러. 반면 리비아는 2.57% 상승하며 30.71달러는 리비아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는데 나름대로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7% 하락 261달러. 요즘 엔비디아가 아주 저조하네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150.94달러. 150달러가 깨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150달러가 깨지면 사야죠.
네, 엔비디아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고 우상향 거래로 보고 길게 보고 꾸준히 저축이나 자기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가능성, 프로바빌리티가 높은 거죠. 네. 대만의 TSMC는 0.68%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글로벌 시장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불안감, 세계 경제에서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가장 안정적이고 끊임없이 적정한 시간에 안정된 시간에 제품을 정확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41% 상승하며 5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한번 봅시다. 3.67로 반등력이 가장 좋았네요. 162.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0.82% 상승하며 39달러, 40달러 회복이 돼야 되네요. 네,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을 한번 봅시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 동향이 시장의 단기 방향 키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외국인이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7,446억인데 아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블락딜이 있었는데 이 기금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아사리장에도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을 샀나 많이 보는데 두서없이 막 사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뭐 두서없이 막 사서 뭔가 방향성 있는 매수는 아닌 것 같다. 그 안에 다양한 자금이 막 섞여 있다는 거죠. 미국 자금이든지 영국, 유럽 자금이든지 중동 자금이 막 섞여 있는 모습.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전형적으로 인덱스 형태의 돈보다는 개별 종목의 돈들, 액티브 형태의 돈들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우상향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인덱스도 좀 사죠. 최근에 삼성전자 상위 10%를 계속 상위 10위권을 계속 사기는 하던데 이러한 인덱스 펀드와 또 어제를 보면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 또 개별 종목 액티브 펀드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 인덱스와 액티브 펀드가 섞여 들어오는 그러한 양상 결국 글로벌 시장의 피난처로 한국 주식 시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그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좀 뭐랄까 자기 투자 판단을 하거나 투자 전략을 짜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국내 시장 7천원 넘게 매수하는 다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은 한번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때 추세적으로 들어오죠. 단기적이지 않대 빠져나가는 추세가 형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한두 달, 뭐 세 달까지 계속 빠져나가고 또 자금이 들어오는 추세가 형성이 되면 한두 주에 멈추지 않고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중장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다. 단기적인 자금 수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강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먼저 단기적으로 달러 급등 후 정부가 환율 방어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어제 이제 유인책이 나오면서 수급이 유인이 되면서 들어왔죠. 네. 두 번째로 너무 과도한 그동안 매도로 인한 수급 공백이 생겼다. 가격 메리트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성장주에 투자에 주력하던 자금들이 불안한 중국보다는 치포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 2002,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또 미래 먹거리, 방산, 에너지, 온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한국을 대안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다. 자금 스위칭이 나타났다. 수익이 아니라 스위칭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죠.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앓고 있는 유럽보다는 또한 전력 공급망 문제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것, 그다음에 시진핑 3년임 이런 것들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져오는 그러한 역효과, 이러한 중국보다는 강한 제조업 보유와 생산 능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해가는 그런 대응 능력, 이러한 것들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력적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일시적 피난처럼
한국의 매력이 등장을 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세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만과 일본, 한국,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세 나라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대만 시장의 최근 모습인데 어제도 올랐죠, 대만. 그 전날도 올랐고, 네, 우리랑 비슷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 어제 대만도 0.9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고, 제조업 능력이 강하고, 미국과 친하고, 이런 국가에 외국인 자금들이 돌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작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싶네요. 어제 외국인은 장 막판 선물 매도 규모를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의 선물 현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들었다. 백오데이션이라는 것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백오데이션이면 선물이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되는 반대작용이 일단 나타나는데 어제 선물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를 했다고 향후에 장이 빠질 것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 9월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이 확실히 선물 시장에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이틀간 상승으로 인한 단기 차익 매물 출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오늘도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새로운 업종이 또 리더의 모습으로 일어날 걸 보인다. 이건 작두의 영역이다. 이걸 맞추는 것. 또 앞에서도 했지만 태저 이방원의 새로운 버전, 즉 이들 내부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나서 가격 매력 포인트가 있거나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종목군으로 압축이 일어나거나 또 이들에 대한 투자가 그나마 가장 예측이 가능하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유니버스 종목군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반도체 저평가 종목군과 애플양 그리고 삼성 신제품 관련 소재 부품들이 어제 잠깐 고개를 들었으나 이들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담보는 약해 보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 매수는 비추다. 지금 새로운 종목군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기존의 우리 눈에 익숙한 종목군 중 가격 조정을 받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방산, 2차전지 종목군 다시 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짧게 배틀을 잡고 플레이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뚝심의 하루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어떤 대박의 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봅시다. 여러분들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